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네, 김삼아 의원 자료 제출 발언하십시오. 네. 아까 그 임종석 비서실장님 저 질의에 마지막에 답변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337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그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구체적인 퍼센트까지 하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자료를 좀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빨리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아까 구체적으로 퍼센트도 하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많이 통계만 했거든요. 낸 자료입니다만. 예. 예. 그 통계만 돼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통계가 나왔을 아닙니다.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게 있으니까 통계가 나오죠. 그게요, 의원님. 예. 그 지금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거는 예. 저 대체로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알리오 그러니까 공개가 돼 시스템에. 있지만 그래도 예. 정리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내부에. 그걸 달라는 근데 거죠.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예. 그 저희 인사수석실 쪽에 예.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도 그 정보 시스템에 돼 있는 것을 단순 엑셀 파일로 만든 거 이상은 없습니다. 그럼 엑셀 파일이 정리된 거에 있으니까 지금 아까 퍼센트까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거를 좀 그 퍼센트 돼 있는 거 말고 구체적인 그 뭐 언론에 공개돼 있다고 하지만 그걸 정리가 돼 있으니까 아까 엑셀 파일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좀 주시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자료 가지고 공개되어 있는 자료 예. 가지고 낼 수 있는 예. 이런 통계라는 그러니까 그 말씀이죠. 공개된 자료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예. 통계를 몇 퍼센트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임기가 거기엔 다 나와 있으니까요. 임용 절차와 그러니까 그 임기가 정리돼 있는 거를 달라는 얘기죠. 그 개별적으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퍼센트까지 예. 나오지 않았냐는 얘기죠. 그거를 좀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오후 저녁 식사 끝나고 다시 회의 들어갈 때까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리고 김도우 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관련해서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예, 제가 지금 반부패 비서관실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했더니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는 그때 보고 반부패 비서관실 자체에서는 폐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대신 법무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법무부에 확인을 했더니 법무부는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의원님께서 법무부에 연락을 하시면 법무부 바로 연락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건 저희가 숨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반부패 비서관실에서는 그 시기에 접수하고 지금 보관할 성질이 아니라서 우리 내부 문서도 아니고 해서 정리를 했다고 하니까요. 법무부에서 저희가 정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법무부로 한번 연락을 해주시는 걸 양해를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자 김도우 위원님. 그 조국 수석님, 그걸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합니까? 우리한테 보냈던 거 법무부가 김도우 의원이 요청을 하니까 좀 보내드려라. 그렇게 하시면 되지. 지금 제가 법무부에 요청해가지고 준다 안 준다고 할 수도 있고 어느 하세월에 합니까? 제가 오전에 지금 요청하신 거 아닙니까? 요청드린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쉬는 시간에 지금 나갔다 와서 연락을 해보았는데 그렇게 법무부에서 연락이 아니, 그러니까 왔습니다. 수석님, 네. 오전에 제가 요청을 드렸고 점심 식사 이후에 속개하면서 즉시 제가 또 요청을 드렸고 그로부터 지금 거의 3시간 반 이상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야 법무부에 알아봐라? 뭘 숨기고 싶은 겁니까? 전혀 그냥 숨기고 싶은 주시면 생각 되죠. 없습니다. 아니, 숨기고 싶은 의도가 없고요. 그 문서는 존재하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공개될 것이고 제가 거짓말이면 그 거짓말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법무부에 그러면 수석님 말씀대로 요청을 할게요. 예. 그런데 이거 하나만 확인해 주십시오. 거기 안에 불기소 이유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불기소 이유서라는 문서 그 자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불기소의 이유가 적혀 있는 법무부의 문서입니다. 대검의 문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기소의 이유가 적혀 있었다면 우윤건 지금 대사가 입건이 됐다는 이야기네요. 입건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예. 수석님 법률가 아니십니까? 네네. 입건이 안 되면 무혐의 처분이라는 게 없어요. 이제 사건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지금 보면 두 개거든요. 총 세 번에 걸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그냥 주시면 제 말씀, 깔끔한데. 예. 근데 제가 양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바로 가지고 있으면 바로 안 드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문서가 존재하는데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반부패 비서관실에 좀 쉬는 시간에 바로 확인을 했더니 그때 보고 우리 내부 문서도 아니고 특별한 이미 종료된 사안이라서 정리를 했다고 그러면 해서. 이렇게 합시다. 예. 수정님.
그 반부패 비서관께서 법무부에다가 연락을 하고 저도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연락을 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한번 법무부에 연락을 해주시면 어떨까? 법무부 누구한테 하면 됩니까? 검찰국에 연락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전북 군산시 출신 김관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입니다. 네, 오늘 운영위원회 진행 상황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수석님, 예. 지금 김태우 수사관 행정수사요원의 개인 일탈 비리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 뭐 일탈한 거 맞는 것 같아요. 또 개인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것에 따라서 합당한 뭐 징계나 아니면 수사는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지금 여기까지 운영위까지 열리게 된 이유는 그 김태우 씨가 감찰반 원의 신분으로서 작성한 여러 가지 문건들이 지금 공개가 되고, 그 공개된 문건들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청와대는 그 중에 일부는 예를 들면 뭐 정식으로 보고가 됐다, 일부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까 우리 수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감 반원들이 자율적으로 첩보를 수집하고 그 첩보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것은 관계기관에 이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폐기하거나 관계기관에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특감 반원들이 생산한 문서에 관해서는 전부 검토는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검토하고 나서 한번 보고 나서 이것이 가치가 없다 하면 폐기하거나 아니면 문제 있다 하면 어디로 이첩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제가 하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지. 특감반장이 특감 주로, 반장이나 네, 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먼저 다음 페이지를 한번 띄워주세요.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지난번 12월 19일 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브리핑을 했어요. 뭐라고 브리핑했냐면 특감반원은 어떤 지시를 받고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제를 정해서 자신의 역량으로 첩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런 지시 없이 자신이 생산한 문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이 엄청난 특감반원의 권한에 대해서 청와대가 전혀 통제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시인하고 있는 것이고, 개인의 일탈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정말로 특감반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이거는 저는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제를 정해서 자신의 역량으로 첩보를 수집해 와요. 그러면 그 수집된 정보를 폐기하거나 어디로 보낸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정보에 굉장히 민간인에 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민간인의 사찰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답변 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좀 해보세요. 박형철 비서관의 발언이 정확히 어떤 맥락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사전에 아무런 지침이 없이 특감 반원이 마음대로 첩보를 수집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 민간인 사찰은 절대 안 된다는 방침을 계속 주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관할 범위, 즉 특감반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의 범위 안에서 하라는 지침을 전제로 하고, 그 전제 하에서 그 행정 요원들이 첩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를 좀 보여주세요. 저는 이 김태우, 오늘 이 사태는 한 명의 특감반원의 제보에서 시작이 됐지만, 저는 청와대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무법적인 또 위법적 행동을 저지를 가능성 자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민정수석님, 네네.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동의하시죠?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재발을 안 하려면 지금 있는 특감반원을 적절히 규제하고 지난번에 개선 방안 얘기한 것처럼 무슨 구성을 다양화하고 내부적으로 견제 기능을 하고 무슨 행동 지침을 만들고 저는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특감반원의 본질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청와대 직제령의 특감반원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감찰반의 임명이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공공기관 단체 등의 장인 임명.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걸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선의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감찰은 기본적으로 비위자들을 하는 거죠. 네. 여기서 해갖고 인사 검증 자료로 주로 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죠. 인사에 참조되던 자료가 있으면 인사로 넘깁니다. 아 그거는 네. 아주 인사의 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검증은 이거하고는 좀 별개로 다른 되어지고 있지 기능입니다.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의 감찰 이 팀 이것에 제가 연원을 쭉 올라가 보니까 옛날 사직동 팀 그 앞에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있었던 건데 이건 권위주의적인 시절에 청와대가 널리 행정부의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 기능을 해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이야말로 청와대 내 감찰팀은 청와대 내부 직원에 대해서만 감찰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감찰 기능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적인 직원에 대한 일탈이 그동안 있는 겁니다. 음주운전 생기고 폭행 사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청와대 감찰반원을 최소화하고 인원을 최소화하고 청와대 직원들만 감찰하면 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은 누가 하냐? 이미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 감사원, 국무조정실에 법무기강실 다 감찰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왜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청와대가 나서서 이런 기능을 하냐 이거예요. 이걸 청와대 정부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저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기능을 이제는 폐지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추후 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특별감찰관. 우리 민정수석님, 특별감찰관이 지금 27개월째 공석인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왜 이거 임명 안 합니까? 저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대표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17년 5월, 18년 8월에 두 번에 걸쳐서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해 주신다면 응하겠다는 말씀 두 번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하신 바 있습니다. 그걸 민주당이 그 추천하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했습니까? 그건 제가 청와대하고 누가 보더라도 청와대 뜻이 처음에는 그게 맞는데 그들 생각이 바뀌었어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그거 연계를 하면서 그거 생길 때까지는 그거 통과될 때까지는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27개월째 공석인데 여기서 저는 청와대 내부의 견제 기능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민정수석이 가장 먼저 청와대 비서실장님도 이 부분을 새겨드려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제가 11월 5일에 청와대 가서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국회에서 추천해주면은 받아들이겠다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안 움직여요. 이건 왜 그러냐? 청와대에서 대통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밑에 있는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이 그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고 있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저는 서둘러서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적극적으로 건의 드리고 그 얘기가 대통령님의 생각이 여당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답변 드리면서 두 가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총리실 이관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총리실에도 이제 민정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의원 내각제라 한다면 당연히 그러하겠죠. 근데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를 총리실이 감찰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권력 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지만 임명권자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이제 그 김관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 그 정치 권력 구조가 대통령제라는 걸 전제로 하자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총리가 관할한다는 자체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특별감찰관 문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두 번 이미 공개적으로 발언하신 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고
이 문제가 제가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와대가 당에 지시하거나 이런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사개특위에서 공수처 등을 열렬히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물론 이제 특별감찰관과 공수처는 겹치기도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공수처 문제가 일단락 정도되면 특별감찰관 문제로 같이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을 한번 표명해 봅니다. 그건 제가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구 을 출신 윤준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예, 해운대 을 윤준호입니다. 예,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번 사안의 핵심 본질은 청와대의 특검반 비위 수사관이 윗선에 아무런 지시 없이 비위를 저지른 이후에 나온 정치 공세라는 점입니다. 최근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마치 지난 정부에서 일상처럼 자행하던 민간인 사찰, 불법 블랙리스트와 같은 프레임으로 야당 및 일각 언론에서 비춰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수석님, 예. 최근 김태우 수사관의 작성 문건에 대해 언론과 야당의 공세가 연일 펼쳐지는데, 이 중에서 김 수사관이 주장한 진실로 밝혀진 사안이 있습니까? 김태우 행정요원이 제출한 문서 중에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보고조차 되지 않았던 것, 그리고 폐기되었던 것, 그 다음에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이관되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상부에서 시켜서 사찰로 했다는 주장은 완전한 허위 주장입니다. 예.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 혐의와 함께 지금 계속해서 폭로되는 문건들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공식 라인으로 정식 보고된 문건들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오전 질의에 박주민 의원님이 정리한 민간인 사찰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 마치 현 정권도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처럼 똑같이 민간인 사찰을 했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도덕성 문제를 건드리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야당의 비판 인정합니다. 근데 정치 공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사안의 핵심은 본인의 지역 청탁이 막힌 비위 공무원이 수세에 몰려 진실을 막고 거짓을 일삼는 개인의 일탈 행위에 정치권과 일각의 보수 언론이 휘둘리는 것입니다. 비위 공무원, 비리 기업인, 비토 세력, 산비 커넥션이 짜여진 각본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적폐 세력의 반격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반격에는 여기도 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선임한 변호인단입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인지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정치 공세인지 심히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수석님도 부산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김 수사관의 스폰서 최두영 씨도 부산 해강고 동문 맞죠? 그 사건 터지고 난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죠? 전혀 모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석님, 김태우 수사관의 석동현 변호사를 선임한 거 알고 계십니까?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예. 부산입니다. 변호사는 어떤 사건이든 수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석동현 변호사의 선임된 사건들을 보면 다분히 정치적이고 구정치인의 부정부패 사건을 비화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먼저 지난 정권 시절 부산 지역 다수의 실세 정치인들이 연루되었고 규정까지 바꿔가며 해안이라는 공공자산을 사유재산으로 바꿔버린 큰 문제가 되었던 부산을 초토화시켰던 LCT 부정비리 사건의 주도인물이 영북입니다. 그 담당 변호사를 맡았던 분이 석동인 변호사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시죠. 당시 영복으로부터 사업특혜를 조건으로 뇌물수수하고 범인의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LCT 비리 사건으로 영복 회장이 전국의 지명 수배 당시 석동현 변호사가 영복 회장을 만나기 위해 드나들었던 건물의 CCTV 영상입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당시 여당 추천 특조위원을 활동하며 실체적 진실의 규명보다는 박근혜 정부 지키기의 골몰에 특조행위를 방해한다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사진 두 번째를 보면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 수첩입니다. 2013년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에서 석동현 정치 진망생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던 이유로 조사를 받았고 고 이재수 기무사령관 변호까지 맡게 했습니다. 특히 석 변호사는 부산 지역에서 새누리당으로 출마를 하고 최근까지 자유한국당 당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해온 분입니다. 과연 이런 인물이 단순한 변호사인지 의문입니다. 자유한국당 사람입니다. 즉 이번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는 현 문재인 정부의 비리폭로가 아닌 6급 1개 수사관 개인적 비위 혐의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 범인을 보호해주고 지원해주는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무 시간에 민간업자와 골프를 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셀프 취업을 시도하고 기관 비밀인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인물, 그리고 폭로하고 하는 모든 주장이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게다가 변호사로 수임했던 사건들도 기존 비리 정치인들을 비호하는 자유한국당 당위위원장 출신의 변호사라는 이런 틀에 짜인 모습이 과연 국민들의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겠습니까? 불법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등 정권 차원의 불법 행위의 전문적인 집단이 과연 어느 집단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이 정권에서 그런 일을 일상적으로 자행해왔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나 생각하는 것, 과거 적폐 마인드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누가 반성하고 누가 국민들께 사죄를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번 이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도덕성, 청렴성, 민주성, 투명성을 확인하는 오늘의 충분한 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탁이 있다면 감찰반에 대한 직원들의 기강이 더 이상 해이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를 해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적폐 세력의 반격은 정의로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힘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혹시 불충분하거나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준호 의원님의 말씀 깊이 새기면서 향후 특별감찰반, 이제 물론 이름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꿨습니다만은 그 내부의 기강이나 운영 체제나 사전 사후 감독 체제를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강원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출신 이양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참 민주당 의원님들 눈물겨운 조국 일병 구하기 안쓰럽습니다. 조국 수석 오늘 그 국회 출석하실 때 3인 성호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3명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네, 그랬습니다. 언론, 국민, 야당 모두를 가짜뉴스나 생산하는 그런 집단으로 매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않습니다. 국민들이 참 현명하신 게 그 기사 댓글이 재밌어요. 그 3인 성호의 3인이 조국 수석, 임종석 실장,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더 웃기는 건 3폰 100호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3폰 100호. 핸드폰 3개만 디지털 포렌식 하면 호랑이가 100마리가 나온다. 이게 디지털 포렌식을 너무 많이 하신다 하는 것을 비아냥거리는 국민들의 소리입니다. 국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라요. 아까 핸드폰을 자필 동의서 받고 임의 제출 방식으로 한다. 절대 강요는 없다 이러셨잖아요. 그런데 네. 왜 공무원들이 다 핸드폰을 제출하겠습니까? 제출 안 하면 불이익 받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비밀이 누설됐어요. 근데 핸드폰 제출해라. 난 못한다. 그럼 당신이 비밀 유출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목을 받거나 아니면 진급에서 누락되거나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감히 청와대 특감반이 와서 지시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제출하는 겁니다. 공무원들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십시오. 특감반에서 와서 자필 동의서 쓰라는데 안 쓸 공무원이 있는지. 이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요. 뭐 좀 여쭤볼게요. 지금 특감반에서 하는 게 동향과 첩보, 이거 두 가지라고 알고 있어요. 동향은 뭐 한두 장짜리로 만드는 거고, 첩보는 뭐 10장에서 20장. 첩보는 사실 바로 저 수사기관에 이첩하면은
그거는 바로 뭐 영장 징구도 가능할 수준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를 감찰반에서 하는데 대통령 이 사건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330개 기관의 장과 임원들에 대해서 이런 동향과 첩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동향 파악하고 첩보는 감찰 활동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겁니다. 뭐 이걸 안 하면 직무유기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찰 활동하고 정보 동향해야죠. 그건 하는 거라고 뭐 이미 다 법에 나와 있는 거고, 김태우 수사관이 이 업무를 특감반원으로 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 특감반에서 동향 및 첩보 이첩이 총 몇 건입니까? 개수 통계로 내어본 적 없습니다. 대략 몇 건일까요? 6개월간. 전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로서는 제한테까지 오는 것은 극히 소수기 때문에 전체 첩보량을 알지 못하고 통계도 잘 알지 전체 못하겠습니다. 첩보량을 민정수석이 알고 계셔야 업무 장악이 되는 겁니다. 밑에 비서관들 계시면 그 비서관들한테 보고를 최소한 통계 정도는 받으셔야죠. 그걸 안 하시니까 자꾸 무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총 20건입니다. 20건이 이첩이 됐는데 그중에 18건이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뭐 비서관도 그렇고 특감 반장도 그렇고 김태우 수사관을 잘한다고 칭찬했던 거죠. 화면 한번 보아주세요. 저게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만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내려갔잖아요. 원대복귀 한 다음에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저렇게 특별 승진 대상자 추천 다음요. 거기에 이 김태우 수사관을 넣었어요. 그 다음요. 특별 승진 공적심사 후보자 추천서 해가지고 추천해 주신 분이 형사 3부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일 잘한다고 소문난 분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1년 5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이분이 많은 동향과 많은 첩보를 올렸는데 이거를 일을 못했으면 한 3개월 하다가 내려보내야죠. 아까도 뭐 저 잘못하면은 징계도 주고 그랬다는데 이분이 수많은 동향과 수많은 첩보를 올렸을 때 민간 사찰이 있으면 당연히 이분을 일찌감치 원대복귀하든지 징계를 줘서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1년 5개월 있다가 내려보내고 그리고 저 중앙지검에서는 저렇게 특진까지 시키려고 했고 이게 제가 보기에 KBS에서 11월 28일 날 언론 보도가 나가니까 갑자기 이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는 식으로 감찰을 의뢰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의혹이 있는 겁니다. 다음 거 한번 넘겨봐 주세요. 그 감찰에서 대검 감찰에서 여러 가지 그 뭐 보도 자료를 낸 걸 아까 우리 임종석 실장이 주셔서 봤습니다. 봤는데 과기부에서 이 감찰 결과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보도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예? 과기부 장관은 절대 김태우 수사관의 승진 자리를 만들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검 감찰 결과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입맛에 맞게 자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대검도 지금 지금 수사권 조정 문제로 청와대 민정수석의 눈치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이런 지금 비난 그리고 범죄자 이런 식으로 낙인 찍기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에 힘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청와대 측의 그런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좀 나중에 제가 다 질의한 다음에 하시죠.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요. 저게 이제 민간인 등 불법 사찰 리스트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올렸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민정수석한테 직접 보고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중간 과정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텔레그램으로 간단한 정보를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야, 그거 좀 더 해봐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동향 보고를 올리고 그것이 정말 괜찮으면 다시 10페이지짜리 첩보 보고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향 보고와 첩보 보고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일이다 이거예요. 여기 지금 뭐 최경환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우상호 의원, 김영주 의원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우 이런 분들은 왜 했냐 그랬더니
지금은 공직자가 아니지만 취임 당시는 공직자였다. 그러면 취임 당시 공직자였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과거에 공직자 했던 분들 다 걸리는 거예요. 뭐 박원경 의원이고 저도 뭐 아무나 다 이 동양 첩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인간이 불법 사찰이 문제가 된다라고 많은 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만 얘기하니까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는 거고 텔레비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답답해하십니다. 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일단 감찰본부에서 그 감찰 결과를 보게 되면 유 장관님, 그 과기정통부 장관님께서 지시했다라고 감찰본부 결정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 김태우 이제 행정요원이 과기정통부로 하여금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하고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 장관님이 지시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관 과기정통부의 발표와 감찰본부의 결정은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하나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김태우 수사관이 17년 7월 청와대에 입직하기 전후에 과거 정부에서의 습관을 못 버리고 아까 최경환 뭐 또 여러 가지 그 정치인이나 민간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해온 것, 그 첩보를 접수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그 직후 이인걸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7년 7월 이후 그 사건 이후부터 18년 한 8월 정도 한 1년 동안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기간 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과기정통부의 그 특혜 임용 문제를 막았습니다. 저희가 먼저 저희가 신고를 받고 막은 게 아니라 저희가 따로 포착을 해서 특감반장이 확인하고 제가 유 장관님께 직접 전화드려서 안 된다고 막았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의 김태우 행정요원의 행동이 달라졌다고 보고요. 물론 그 지난 17년 7월부터 18년 한 8월 정도 1년간 김태우 행정요원의 첩보 그 수집이 지금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동료들 못지않게 그리고 우량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술이 좋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법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준법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저희 특감반에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의 특혜 임용권 가장 결정적으로는 자기의 스폰서가 수사받고 있는데 그 스폰서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경찰 특수사과 가가지고 알아보려고 했던 것, 그것은 경찰로부터 정식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 결정을 내리고 정식으로 검찰에 감찰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렌식 문제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임종석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또 아까 최계일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포렌식을 한 과정에 저희가 얼마큼 더 정밀하게 할 것이고 또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제 앞으로도 챙기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했던 과정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제출했던 모든 자필 서명이 있습니다. 그건 자필 문헌 하나하나를 다 못 드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다 동의한다는 세세한 동의를 받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향후에 제도 개선 문제라 한다면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대출 동의서를 강제로 받는 것, 이것이 인권 유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임종석 실장님께서도 개선의 의지를 밝히신 건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임종석님은 그걸 계속 고집하시니까 그래서 왜 조수석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인권 의식이 훌륭한 분 같은데 이렇게 인권 의식이 떨어지지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 외에 하나만 더 사실관계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여기 화면에 뜨지 않습니다만은 김태우 특진 추천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생산 일자가 2018년 11월 21일입니다. 즉 김태우가 검찰로 복귀한 후입니다. 저희가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1월 14일 날 복귀를 했는데 28일 날 KBS에서 뉴스가 나가고 29일 날 통지를 해요. 청와대에서 네. 대검으로 네네. 김태우 수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왜 보름간이나 바로 대검에다가 이 사람 문제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은 대검에서 21일 날 이 문건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15일이나 아무 얘기 없다가 21일 날 이런 조리잘한다고 특진시키겠다 이런 게 진행된 다음에
KBS 보도가 나가니까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민정수석실에서 그냥 내려보내고 조용히 덮으려다가 KBS에서 나오니까 그때야 대검에다가 감찰조사 시키고 그런 거 아니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간에 아니라고 그러고 맞다 그러는 식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공방이 될 부분이다. 제가 이건 꼭 드려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방송 때문에 공개했다는 문제가 다르다는 게 저희가 김태우 수사관의 그 경찰청 특수석과 방문을 경찰로부터 통지받고 난 뒤에 제가 정식으로 저희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감찰 요청을 합니다. 방송 전입니다. 제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감찰 요청을 하게 되면 그 기록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숨기겠다 그러면 정식 감찰 요청을 하지 않고 반부패 비서관실 안에서 덮어야 됩니다. 반부패 비서관실이 아닌 다른 비서관실에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비서관실의 요원에 의해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 보도는 도대체 누가 그 보도를 위해서 제보를 했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만은 그와 별도로 저는 정식 절차를 밟아 나갔고 그다음에 왜 기간이 오래 걸렸는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맨 처음에는 김태우 행정요원 하나의 비리였습니다. 근데 조사를 쭉 해 나가니까 갑자기 김태우 행정요원이 자신의 동료들의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스폰서와 그 김태우 수사관의 스폰서와 함께 자기 동료들도 골프를 쳤다라는 주장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다른 특감반은 전체를 조사를 해야 됐습니다. 그 조사가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시죠. 네. 제가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여러 실세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실세들, 그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해서 첩보 보고를 계속 올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해하려고 KBS에 제보를 했다 이런 의혹도 있어요. 그 전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네. 이따가 또 추가 질의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 출신 서영교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서울 중랑구 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한 야당의 청와대 감찰반 비리 수사관 6급 비리 수사관 엄호가 눈물겹습니다. 호위무사의 역할이 눈물겹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과연 김태우라고 하는 비위 수사관에 대해서 그 비위 수사관의 이야기가 자유한국당하고는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이런 것이 사실은 의문이 갑니다. 저는 오늘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서 감찰을 하고 그리고 또 원대 복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서 해임 요청까지 나왔는데 그 내용이 마치 의인처럼 둔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과연 김태우와 자유한국당은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화면 띄워봐 주십시오. 여기 가운데는 민정 라인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민정 라인입니다. 맨 위에 민정수석이 있었고요. 그 밑에 이중희 당시 박근혜 정부 때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이 있습니다. 이 김태우 수사관과 과연 박근혜 정부의 민정 라인은 어떤 관계인가? 여기서 과연 이중희와 김태우는 모르는 관계일까? 이중희와 김태우는 어떤 관계가 있고 이중희와 또 그 외에 있던 민정수석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현재 김태우의 변호사를 자처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 당시 민정수석과는 사법연수원 15기 동기입니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과는 변호사 관계입니다. 그리고 박영애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는 석동현 변호사는 부부관계입니다. 한 단계 넘어서서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부친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의 부친 관계가 같은 부대에 근무했다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이명박 정부를 거쳐서 박근혜 정부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잔류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영향력이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신재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유튜버가 나왔습니다. 아까 김종민 의원이 트셨는데 한 번 더 제가 볼 텐데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왜 유튜브를 하냐면요. 먹고 살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유튜브를 하느냐면요. 먹고 살라고요. 그 내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찍는 이유 먹고 살려고. 영상을 찍는 이유 먹고 살려고. 영상을 찍는 이유 먹고 살려고.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먹고 살려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음 화면, 이 사람의 화면 위에는 학원 광고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돈이 없으니까 저에게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쓰겠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사실 제가 메가스터디에 강사로 계약을 맺은 다음에 지금 상당 기간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왜 그만 요 정도만 들어주십시오. 이 동영상의 내용 그리고 아까도 KTNG에 대한 내용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이런 동영상을 보고 세상에 한번 떠들썩하려고 누군가 덥석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 정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들어봐 주십시오. 여기 있지도 않은 우윤근 대사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우윤근 대사 측에서 1,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첩보를 했다고 김태우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것은 우윤근 대사 측 관계자로부터 그 정모 씨하고 있었던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에 정모 씨가 돈을 빌렸다고 자기 주소와 이름과 돈 액수를 다 씁니다. 그리고 요즘 저 차용증을 쓴 그 정모 씨는 언론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장모 씨인가요? 장모 씨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자기가 돈을 빌려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에 검찰이 그러면 고발해라 라고 하니까 고발을 못합니다. 왜? 돈을 빌려간 사람은 자기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모든 내용, 정치권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없습니까? 이런 내용이 한참 지나서 비리 첩보 수사관에 제보를 하며 저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린 다시 한번 이것은 당신이 권력을 봐준 겁니다 라고 제기하면 그것은 한번 던지고 치고 빠지기에 불과합니다. 저 장모 씨는 이제 언론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저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우리는 아까 존경하는 한 분으로부터 김정주라고 하는 환경공단 본부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이야기만 들었으면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과연 이 정부에서 그 사람을 얼마나 내치려고 했는지 자기가 절절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유한국당 비례 23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3년 임기를 마쳤다는 겁니다. 근데 3년 임기만 마친 줄 아십니까? 그 임기는 2년이었습니다. 거기서 1년 임기가 연장된 겁니다. 2년 임기를 마치고 1년 임기가 연장되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보장이 된 겁니다. 이런 내용을 마치 동영상을 통해서 녹취를 통해서 전달되면 모든 국민이 깜빡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오늘 정리되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뒤로 넘겨봐 주세요. 자, 한 장 더. 아까 환경부 자료라고 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 초과 퇴직 9명, 현재 재직 4명, 임기 만료 퇴직 2명. 도대체 뭘 어쩌라는 겁니까? 이런 내용들 엉뚱한 자료 가지고 혼란시켜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 마지막 장 보여주세요. 자, 박관천이 이야기를 합니다. 박관천 씨가 저요? 김태우랑 달라요. 저요? 저는 정보 제공하자마자 바로 잘렸고요. 김태우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관천과 김태우의 차이부터 해서 오늘 답변해 주실 내용을 비서실장님과 조수석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포괄적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해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 이 사건 자체 아주 간단한 사건입니다. 저희 그
특별감찰반의 행정요원이 몇 가지 비리를 저질렀고 그 비리 과정에서 저희가 처음에는 경고, 두 번째는 근신, 세 번째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식 징계 요청했던 사건인데 그 징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상하게 이제 언론을 타면서 그 뒤로는 정치 공방의 큰 소재가 되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건의 본질이 무언가에 대해서 보시면 그 핵심은 이 비위 수사관의 일탈행위라는 걸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러시겠습니까? 네. 곽상도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게 계속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제 기억에 저는 정확하게 이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우리가 특감반원을 모두 복귀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놔두고 일부는 보내고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를 기본적인 얘기를 확인한 그게 전부고, 그 다음에 이중희 비서관이 온 것은 이 직원들보다 한참 뒤에 왔습니다. 임명이 좀 늦어서. 그래서 이중희 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것도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영교 의원님께서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 당 관계되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은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김태우 수사관 문제는 현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을 어떻게 했냐는 그 얘기입니다. 정치인 사찰을 어떻게 했냐. 공무원들에 대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찰했냐, 이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박근혜 정부 때 김태호가 있으면서 이런 일을 못하도록 저희들은 막았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못 막았습니다. 그 못 막은 분에 대해서 지금 왜 그렇게 됐느냐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오늘 운영위원 소집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도록 오늘 우리가 노력도 할 것이고, 쓸데없는 이런 말씀으로 논점을 흐리려고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좀 질의하시고 하시죠. 계속해서 의사진행. 네. 그러면 본질이 마지막 순서로 자유한국당 서울 강북구 갑 출신 정양석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정양석 의원입니다. 우선 두 분 실장과 민정수석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야당 의원이 질의할 때는 성급하게 끼어들든지 아니면 조목조목 이렇게 반박하는 형태로 답변을 하시던데, 여당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태도가 바뀝니다. 같은 편이어서 그렇다고 보겠지만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이 과연 올 민정수석이 12년 만에 나와서 진실을 규명하느냐, 정말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답변 태도, 정말 의혹을 규명하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답변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산업안전보건법 처리에 대한 소위 그걸 했기 때문에 내가 나왔다고 하는 답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따지겠습니다. 김태우 특감반원에 대해서 지금 여당과 청와대는 개인의 일탈, 비리 수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본인은 여권의 고위인사를 건드렸기 때문에 옷을 벗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개인의 일탈이고 비리인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잘 증명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방금 서영교 의원이 말씀하신 우윤군 주 러시아 대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고를 받았다 안 받았다 임종석 실장과 우 대사의 증언이 불일치하는 부분은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확실한 사실은 건설업자 장 씨와
우윤근 대사의 김영근 실장의 녹취록이 이미 언론에 공개되었고 또 1,000만 원을 주었다. 또 이건 의원님께 돈을 받으러 왔는데 민감하니까 뭐 실장님께 빌리는 걸로 하고 차용증을 쓰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이거 현직 우선 우윤근 대사를 정말 거물이어서 건들기 힘들었으면 우한 총영사 김영근 실장이라도 당장 불러서 진상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의혹을 키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김태우 수사관이 감찰을 시켰습니다. 감찰을 해서 다들 감찰했으면 대개 이게 이제 피의자로 신분 전환이 돼서 수사가 들어가야 될 텐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에 지금 사무관 임용을 도모했다는 감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감찰 중 장관 등에게 뭐 본인과 같은 전문가 채용성을 필요하고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토록 유도했다는 감찰 결과를 지금 청와대는 계속 되풀이해서 하고 있는데 참 이례적이고도 소신 있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런 해명 기사를 어제 냈어요. 특감반이 무서웠다는 장관 관련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장관은 김태우 수사관의 승진 자리를 만들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오죽하면 이 장관이 적어도 이 서슬이퍼란 이 권력에 맞서서 그건 맞지 않다. 감찰 내용과 맞지 않다고 이렇게 소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집무실에서 수사관으로부터 내부 직원에 대한 감찰 내용에 대해서 몇 차례 보고받은 적은 있다. 그러나 사무관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수사관으로부터 압박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와대가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고 답변은 총괄로 듣겠습니다. 외교부에 관한 소위 휴대폰 조사입니다. 지금 우리 외교는 밖으로는 외도토리가 되어 있고 외교관들은 휴대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과거 발언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선거 유세, 민주당 유세 2012년에 나가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MB정부는 보면은 관음증이 심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 조국 교수가 수석이 돼서 이제 외교부에 대한 감찰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이 외교부에 대해서는 감찰한 사항은 인지를 하고 계시더군요.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특감반이 외교관에 대해서 감찰을 했습니다. 조구래 전 북미국장과 허승재 동북아 심의관은 한미동맹 관련 안보 뉴스가 유출됐다는 이유로 특감반의 사찰을 받았습니다. 무혐의가 나오니까 휴대전화를 소위 이렇게 임의로 제출했다고 하지만 휴대전화를 다 뒤졌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부끄럽게도 사생활에 관한 비위가 적발이 되었고 조구래 북미국장은 더 자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구래 국장은 튀니 대사로 발령이 났고 허승재 심의관은 좌천성 인사가 났습니다. 후속 조치를 봐도 추가 조사나 징계는 조구래는 없습니다. 허승재는 중징계했다가 소청 제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바로 그 배경입니다. 조구래 국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습니다. 허승재 심의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 소위 적대로 본질과 상관없는 일로 휴대폰을 뒤져서 사생활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이렇게 합니다. 외교부 감찰 목적은 외교부 실권자들을 감찰로 압박해서 강 장관이 장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인사에도 비서실장이 소위 튀니지 제사 임명에 관여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 공직사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기. 우리 외교관 사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휴대폰 압수는 외교부가 너무 심하다. 전 정부는 2-3시간 걸렸는데
이번 정부는 4, 5일씩 걸려도 주지 않는다. 몇 년치 개인정보를 가져가다 알 수 없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언제 무슨 일 터질지 몰라서 이제 상관의 지시도 다 놓고 난다. 지금 하시는 거 청와대에서 지시하는 거 맞죠? 우리 공직 사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국 민정수석이 그렇게 기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우리 외교부 공무원 사이가 이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또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영사한테 책임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저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 저 튀니지 대사를 혹시 비서실장이 했다고 말씀하신 취지가 맞으신지 잠깐 좀.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이 축상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사 임명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의원님, 저 특임 대사가 있고 그 외에는 외교부가 다 알아서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 들어서 어떤 부처를 막론하고 국장급 인사에 껴든 적이 없습니다. 예. 네. 답변. 자, 조국 수석. 예, 저희 주로 그 외교관 문제 두 사람에 대한 감찰 내용을 저희가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는 감찰 내용을 유출한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가 두 사람에 대한 감찰 내용을 외교부에 전달을 했고 그 두 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일체의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모든 감찰 내용에 따라서 어떤 징계를 내릴 것인가는 그 비외의 경중에 따라서 외교부가 판단한 것입니다. 그건 외교부에게 질문하셔야 될 것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다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일탈과 비리를 청와대가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검에 요청했고 다른 이게 북한이나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 검찰의 감찰본부가 네 가지 사항의 비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지금 고소 고발이 이루어져 있고 그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김태우 행정요원에 대해서도 그 검찰 차원의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실체적 진실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윤군 그 대사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아까 김도부 의원님께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게 그 사실관계를 보시면 2011년, 2015년에 김창경 사건 등등이 여러 가지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그 두 사건 모두와 관련해서 아까 그 김도부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조모 변호사 유죄 판결이 납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 의원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다 알고 계시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1억 2천 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가 났는데 강제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어떻게 어떤 조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점은 좀 알아주시라. 저희가 검찰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곽희정 총무 장관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곽희정 총무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이미 답을 드린 것인데요. 곽희정 총무 장관님이 지시해서 그 자리를 만들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일 뿐입니다. 근데 그와 별도로 감찰본부도 그러하고 저희가 파악한 것도 그러한데 자신이 비위 조사를 해서 기존의 감찰관을 징계를 먹게 하고 그 자리에 자신을 응모한 것이죠. 이것이 적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포렌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행정징계, 즉 행정제재가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제재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아까 압수수색을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행정제재를 가능한 인사권을 보좌하기 위해서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제재가 아닌 행정제재에 부합하는 절차에 따라 그걸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그 곽상도 민정수석님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잠깐만요. 저 선배님 아니십니까? 민정수석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네네. 추가적으로. 다른 의원의 이름을 걸고 들어가는 겁니까? 왜 그렇게 경박하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외교부 좋습니다. 외교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건 반드시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특임 장관 아까 제가 나눠서 다시 아니
의원님 나눠 설명했습니다니까. 예,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사실을 우리 외교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무원이 알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다고 조국 수석 그렇게 뻔뻔하게 답변하지만 있는 공무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내용들이 휴대폰 감찰 결과 다 드러났고 소문으로 돌고 있습니다. 외교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정책이 잘못돼서 네가 미우니까 나가라고 했으면 좋겠다. 위안부 협상 잘못했고 방위 비협정 잘못해서 책임져라고 했으면 좋겠다. 왜 사생활을 빚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옷 벗게 하느냐고 합니다. 조국 수석께서는 외교부 인사에 관여 안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교부 장관을 저희들이 부르든지 외통위에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윤근 대사와 관련해서 답변에 대해서 지금 만족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무한 총영사라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조사해야 될 텐데 그걸 또 우윤근 대사가 우연히 났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걸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볼 때는요, 조 수석께서 두 가지를 지금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우선 하나는 왜 외교관의 사생활 문제까지 청와대가 관여하게 됐는지, 두 번째는 우윤근 사건과 관련해서 우한 총영사를 왜 조사하는지 두 가지를 답변하십시오. 그래야 되니까요. 답변 네.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첫째, 저희가 그 외교부 공무원이건 아까 얘기했던 다른 그 고위 공무원이건 사생활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적 없습니다. 원래 비위 첩보가 접수되어서 그 첩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징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징계 요청을 별건 감찰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유모 금융위 국장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다른 게 나왔다. 근데 왜 징계를 안 하냐라고 따지셨지 않습니까? 사안은 똑같습니다. 유모건, 지금 조모건 또는 지금 허모든 간에 원래 비위 첩보가 문제된 사안으로 감찰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른 사생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으로 세 사람 모두에 대해서 징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하지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고위공무원 같은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서 품위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등등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사실은 안 이상 외교부 또는 금융위 등에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알려드려서 징계가 없이 각종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별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별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그만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죠. 강효상 의원님. 어떻게 답변을 더 들으실 겁니까? 그만두게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만 답변을 들으시겠다면 우리 이만희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늦게나마 밝게 해서 속을 뻔했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보도 내용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 김정주 씨 2017년도 8월 30일 날 본인의 임기를 채우고 퇴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바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를 신청했던 사람이었다는 그런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재임 기간 중에 퇴직을 강요당하는, 예를 들어서부터 환경부로부터 업무가 배제된다든지
그분의 얘기에 따르면 노조로부터 말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욕설과 폭력, 인간적인 그런 모멸감을 느꼈다든지 아니면 여러 번의 고소고발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등 정상적으로 견디기 어려워서 퇴직한 지금까지도 약물 복용에 의존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 내용들은 제가 바로 이것이 왜 블랙리스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기만 채우면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의 출신 성향에 따라서 차별받고 퇴직을 강요당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라고 그러는 겁니다. 잠깐만 중단시켜 주십시오. 의원님, 저는 정상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발언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하십시오. 시간 계속 간 거 아닙니까? 그만큼 빼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김정주라는 사람을 전혀 디펜스할 의도도 아닙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인지한 사항은 바로 유튜브에 나오는 김문수 TV 직접 이분이 나오셔서 20분간에 걸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본인의 임기 전에 어떤 일을 겪었는가를, 퇴직을 강요하면서 무슨 일을 이 정부가 했는가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단순하게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출신이었기 비례대표를 신청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정치적 성향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헌법 11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그걸 한번 보시고 존경하는 박 의원님 제 말씀 아시잖아요. 얘기하잖아요. 따로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위원장님. 자, 그런 측면에서 좀 제가 이 사례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분이 나와는 육성 녹음이 그대로 압축돼서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발언 그 문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네, 박범계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우리 이만희 의원님은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만희 의원님은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게 어울리지 않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안은 그 김정주란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 일방적인 얘기에 대해서 우리 이만희 의원님이 그게 김문수 TV에도 나오는 모양이군요. 그것을 믿고 오늘 그냥 검증 없이 한 뭐 그런 정도의 뭐 어떤 가벼운 그런 과실이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김정주란 사람이 얘기한 것은 저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재직 기간 중에 그런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고 쫓겨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점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세요. 제가 이제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건 대단히 심각합니다. 어찌됐든 제가 신재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수석님, 실장님. 예.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첫째는 이게 올 1월 달에 이 공문이 기재부에서 작성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공문을 속히 저에게 주시고요. 두 번째,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 이 KTNG의 경영 방만, 경영 문제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담배사업법상. 그 근거를 그러니까 기재부가 민간기업인, 오래전에 민간기업화된 이 KTNG에 관련해서 담배사업법상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고요. 세 번째, 인도네시아 트리작티라는 담배 회사를 무려 1,534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당시에 2015년도와 16년도에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금감원이 이 조사를 했고요. 검찰이 고발했습니다. 지금 이 수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우리 당 정재호 의원님이 올해가 아닌 이 공문 작성 전입니다. 작년 10월에 이 KTNG가 이 트리작티 이 담배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 혐의가 매우 높다 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 폭로를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세 가지를 수사 상황, 지휘 감독 그리고 공문 이 세 가지를 속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제출 요구입니까? 네. 박주민 의원 말씀하십시오.
저도 김종주라는 분의 발언을 지금 스크립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요. 방금 박범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임기를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라고 지금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경부 일했던 이 공공기관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확인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곽상도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자료 제출에 대해서 곽상도 의원 말씀하십시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뺐습니다. 네, 다음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좀 마이크 좀, 예. 그 청와대 특감 반원들에 대한 그 신분증 사본과 임용한 근거 서류, 그 임용 그 할 때 뭐 아마 발령 같은 거 이런 낸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걸 제출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이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그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웬만하면 의사진행 발언 안 하고 이것을 좀 진행을 하는 모습을 좀 보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의 회의 운영에 대한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합니다. 지금 수십 차례의 의사진행 발언 중에 과연 진짜로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이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왜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안 하십니까? 네. 지금 아침 10시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한숨배가 돌집밖에 못했습니다. 네. 전 위원장님께서 엄하게 회의 진행을 좀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네, 제가 유념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통해서 좀 내용을 좀 채워주시고 의사진행 발언이나 자료 제출은 최대한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자 윤소아 의원님 하시고 강효상 의원님 두 분 다 자료 제출 요청이죠? 네. 아니요, 의사진행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진정으로 호소합니다. 유이동 의원님 의견 거기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빨리 좀 해주십시오. 네. 네, 다음은 강효상 의원 자료 제출 요청하십시오. 아까 조국 수석님께서 그 유재수 건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한테 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전화를 했느냐 하니까 청와대 내규에서 금융 담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외부에서 알고 있는 이런 그 친인척 관계 민정비서관 역할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 청와대 내규가 있으면 저희한테 문서로 좀 보내주십시오. 내규에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걸 알아야 업무 분담표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분담표를 좀 보내주세요. 네. 예. 네. 자, 이제 주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 사전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부산 북구 강서구 을 출신 김도읍 의원 질의하십시오. 블랙리스트 관련해 갖고 조국 수석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요, 임기가 끝났다, 남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 자리 300 몇십 개의 자리의 수요는 대통령이에요. 코드 인사, 농공행상 이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 수요를 확인하고 공급을 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작업은 청와대의 업무예요. 사실은. 그런데 왜 각 부처의 기조실장이나 차관들이 이렇게 나서서 하느냐. 또 아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황만 파악한 거다. 아니에요. 김정주 사례도 있지만 제가 구체적인 사례 하나 이야기할게요. 한국환경공단에 한 분은 나갈 때 나간다. 그렇지만 절차는 지키자라고 하니까 반발로 적어놓고
그러고 있으니까 환경부 당시 차관, 노조 합체해가지고 이분의 업무 추진비를 파고드는 거예요. 예? 이런 피해 사례도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럴까? 왜 이 사람들이 이럴까? 예? 이걸 보면 알아요. 자, 이거 보세요. 환경공단 지금 노조에서 예? 올해 9월 5일 날 어디에서 집회합니까? 경영진 임명촉구 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해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환경부 장관한테 가서 해야 되는데 이 뭐냐? 제가 말씀드린 걸 증명하는 게요. 수요는 대통령에 있고 청와대 비서실에 있고 예? 공급원은 밑에서 알아서 해준 거예요. 이게 블랙리스트예요. 단정적으로 아까 뭐 비서실장님 뭐 몇 프로가 임기가 연장되고 재임명되고 맞아요. 그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게 그게 본질인 거예요. 자, 우리 조국 수석님은 무능한 겁니까?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도 법무부에서 결국 자료 안 와요. 안 주네요. 그러면서 두 사건 모두 관련해 갖고 무혐의 처분됐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사건 경과를 설명 답변은 왔는데 우윤건 관련해서 1,000만 원도 수사가 안 됐고 1억도 수사가 안 됐어요. 자, 제가 판결문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조모 변호사가 우윤건 대사하고 특수관계예요. 김창경 미래저축은행 회장하고 세 사람이 조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요. 만나서 지금 다음 넘겨봐요. 그 앞에 한번 넘겨. 우윤건 의원 대사 이야기 나오는 거. 그러니까 부탁하자고 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조금 전에 거기 공소사실이고 이게 이제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줬다. 다음. 우윤건을 만났는데 당시 우윤건 의원이 자신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접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니 피고인은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활용하면 자신이 피고인을 통해 도와주겠다 취지 이야기하겠다. 이게 판결문의 인정사실이에요. 예? 주장이 아니고 인정사실이에요. 서영교인 조용해요. 이것만 봐도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일 처음으로 가봅시다. 우리 조국 수석께서 말씀 잘하셨어요. 아까 어느 의원 질의에 범죄 혐의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전달한다. 이게 어기구 의원 질의 때 한 거예요. 예? 저런 게 발견됐는데 저걸 수사기관에 의뢰를 안 한다? 말이 됩니까?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다는 분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저거는 누가 봐도요, 우윤건 대사가 변호사법 위반 아니면 사기죄의 공범이에요. 판결문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이걸 묻어둔다? 그래서 제일 앞으로 안 가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일 앞에, 아까 이 표. 예? 자, 이렇게 봐주기, 친문은 봐주고 비문은 죽인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왜 이래 되느냐? 이 표를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표를 보면 이 표를 보면 아는 게요. 우윤건 법사위원장 있을 때 그 당시 수사기획관이 전문위원으로 와 있었어요. 네? 합수단장이 동기예요. 자, 우윤건 대사가 예? 우윤건 대사가 이 조 변호사가 우윤건 대사를 널먹이면서 조금 전에 이걸 갖고 1억을 받아 챙긴 거예요. 우윤건 대사가 상당히 창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조 변호사 변호인이 누군지 알아요? 네? 이 조 변호사 변호인이 서모 변호사인데 우윤건 변호사 광양 국회의원 할 때 2010년도에 우윤건 변호사가 온천을 줘가지고 광양시장으로 출마한 분이에요. 지금도 우 대사의 법률 대리를 하고 있어요.
우윤봉이하고 같이 해가지고 돈 1억 받았다고 한 게 공소 사실하고 판결문 범죄 사실하고 인정 사실로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을 변론을 자기 최측근이 자기가 공천줬던 사람을 변호인으로 시켜가지고 이 사건이 이렇게 일단락되는 거예요. 박근혜 때 수사 마무리 이걸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실명이 이야기해 드릴까요? 이걸 묻었다는 것은 엄청난 직무유기인 거예요. 답 드릴까요? 네, 이 문제는요, 정말 참 제가 답변을 소상히 해보십시오.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고 언제 정리가 됐는지를 이건 대단히 국민들한테 이게 한 사람의 인격을 너무나 살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하세요. 질문했으니까 답변을 수석께서 정확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에서 우윤근 조용도 변호사와 우윤근 당시 대표와의 관계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었고 양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다 1억 전달이 되었다라는 김창경의 주장 수많은 증인과 증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당시 검찰이 우윤근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입건 자체가 아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불기소란 말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제 말은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기소가 안 됐다라는 의미지 법률적 의미에서 불기소 처분이라는 단어를 혐의가 이런 상태에서 우윤근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시 검찰이 이상한 거죠. 네. 그런데 그거는 당이 그러니까 네. 강제 수사권이 있고 증거를 강제로 확보하고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 검찰이 우윤근 이름이 나온 게 분명한 그 사건에서 그 사람을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알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나쁜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뭔지 압니까? 나쁜 사람이 착한 척하는 거예요. 아까 오렌지 이야기 나오니까 빼도 박도 못하니까. 자, 김동욱 위원님 그만하시죠. 네? 사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저희가 구입한 게 아니라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거는요 너무합니다. 예? 너무합니다. 왜 그러냐면 2009년대 사건으로 검찰이 거의 7년을 쥐고 있었습니다. 동료원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무혐의 처리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그러면 저 재판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2011년에. 네? 이거 보십시오. 지금 1억을 받았다는 조모 변호사가 언제 받았어요? 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정말요, 아무리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해도 한 인간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거 자, 너무요. 지금 아까 그 재판 결과를 한 것은 이게 제가 알기로 12년에인가 13년에 끝난 거죠. 이거는요, 좀 밝혀야 돼요. 이 재판 결과가 언제 끝났습니까? 그 1년 조 변호사 그 돈 받았다 그래서 실형 받은 게 몇 년에 끝났어요? 2015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2015년. 그럼 2015년에 재판이 끝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실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아무리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해도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좀 너무하십니다. 네, 그거는요.
그거는요 너무하십니다, 솔직히. 네, 아실만하면서. 네, 자, 네, 이 정도로 하시죠. 네, 자, 너무. 네. 이거는 오늘부터 계속 그 몇 번 답변을 했으니까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바꾸셨어요? 네. 그러면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윤소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순서를 정말 좀 살벌하네요, 정말. 바꿔주신 우리 이철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75m 굴뚝 상공에 노동자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포 가야 됩니다. 운영위원회가 과연 이렇게 계속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말씀을 남기면서 마지막 질의하도록 했습니다. 대검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에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과기부 장관을 수차례 독대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예. 네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김태우가 장관 그 비서실장에 관련된 비리 첩보 감찰 내용을 가지고 장관과 이야기했다는 것인데, 아니 필요하면 해당 부처 감사 담당관들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민주수석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건 제가 정확한 사실은 네.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그중에 예. 하나는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이 그 부처 관련해서 장관님께 제가 친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 친전을 당시 김태우 행정요원에게 줘서 전달하라고 한 경우는 하나가 있습니다. 예. 나머지 경우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자기 알아서 그렇게 하고 다녔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역설적으로 정부 부처에서 청와대를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청와대로 권력과 권한이 집중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 아까 이제 김관영 위원님께서도 시작하셨는데 청와대 정부 말씀 들으셨죠? 예. 청와대 정부람 함은 임의 조직인 청와대에 권력을 집중시켜서 정부를 운영하는 자의적 통치 체계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청와대로 과도한 권력이 집중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하면서 이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나온 이야기예요. 본 의원이 볼 때 이번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 비수사관의 일탈과 가짜뉴스, 그리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세력이 만나서 지난 한 달간 국가 전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 둘째, 청와대 인사 채용, 관리 감독 시스템 문제가 발생했고, 더 심각한 것은 민정수석실의 수사관만 되어도 과도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과거에 이런 관행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핵심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현안 보고서에서 그 쇄신 방안 등을 이렇게 제출하셨던데요. 이번 기회에 과감하고 투명하게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교사로 삼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공무원 직무 감찰은 감사원에 하라 합시다.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에 권한을 주고, 특히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설치하는 핵심적 계기로 삼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지금 예. 되셨습니까? 첫째 뭐 공수처 도입 문제는 지금 뭐 여론조사로 보게 되면 국민들이 한 80%가 계속 지지하는 것은 사안입니다. 뭐 국회에서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임 실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청와대 내부의 고위공직자가 단순한 감찰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게 됩니다. 전 필요하다고 보고요. 뭐 한국당에서 반대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늘 보니까 이사님 뭐 속빈 강정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것을 오히려 새로운 우리의 혁신의 계기,
정말 문재인 정부가 대선 초심에 그것을 올바로 다시 한번 다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우리 모두 하여튼 송구 영신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한 말씀 하시려면 하십시오. 예, 아닙니다. 우리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이제 권력이 청와대로 너무 집중되지 않았나는 구조에 대해서 저희도 어떤 제도를 조금 개선할 수 있을지 여러 방면으로 좀 돌아보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이 김태우 전 감찰반원은 본인의 특성도 큰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하고 또 이 감찰 업무를 하면서 이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또 어떤 정보를 쥐어야 그것이 무기가 되는지 또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참 잘 아는 사람 같습니다. 저희들로서 좀 일찍 걸러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희가 다른 특감반원들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이런 게 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 사찰을 함부로 일삼던 좀 권력 정치의 폐습이 만들어낸 일종의 좀 비뚤어진 인격체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경기 평택시 을 출신 유이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그 질의에 앞서서 오늘 제가 상임위를 하면서 든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운영위의 구성의 성격을 본다면 운영위는 국회 얼굴과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보나 12월 31일이라는 시기적 특성을 보나 오늘 회의의 내용은 정말 실망스럽다라는 유감의 뜻을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임종석 실장님, 예.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했다는 문건 초안은 청와대 정식 문건이 아니다. 이게 청와대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첩보 수준은 문건 그러니까 예 아니오만 하시죠. 예? 그렇다면 언제부터 또 누구의 결재를 득한 다음부터가 청와대의 공식 문서가 되는 겁니까? 그걸 아까 말씀드린 데스크에서 걸르고 감찰반장이 맞춰서 아니 그러니까 어느 직급을 결재를 받아야 이게 공식 문서가 됩니까? 비서관에게 보고되면 그러면 그런 규정이 있나요? 아닙니다. 아마 제가 규정도 없이 민정수석으로 하여금 답변 네, 드리겠습니다. 민정수석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 관련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문서라 하면 어떤 게 공식 문서냐? 대통령 결재가 있어야 공식 문서입니까? 비서관의 담당 문제 비서관의 공식 결재가 있고 그 결재에 따라서 그 문서가 등재될 때 그러면 그 외에는 그 청와대의 문서라고 볼 수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 김태우 작성 문건은 첩보 초안이라서 대부분 보고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랑 관계없이 김태우 개인의 일이다. 김태우가 작성한 민간인 부분도 대부분 중단 지시 또는 엄중 경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랑 관계없는 김태우의 개인 일탈이다. 김태우 2천 목록에 특감 반장의 사인이 있지만 특별 승진을 위해 사용할 테니 제발 사인해달라고 해서 김태우가 사정을 해서 특감 반장이 사인을 해줬다. 그러니 우리랑 관계없는 일이다. 특감 반장은 비서관급이 아니죠? 네, 아닙니다. 김태우는 여권 실세 비리 첩보 때문이 아니라 개인 비리 때문에 원대 복귀가 된 것이다. 이런 게 지금 일관된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청와대 주장은 일관되게 김태우는 개인의 일탈이지 뭐 우리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귀결이 되는데요. 저는 오늘 뭐 이게 국정농단 세력의 반격이다, 뭐 비행위자다, 불순물의 그 뭐 일탈이다, 뭐 다 좋은데요.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뭐 그 문제는 차치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김태우 개인 일탈이다 그러고 끝나고 집에 가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와대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쇄신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발표했고 또 임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질책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김태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임용이 될 수 있었었나. 두 번째는 어떻게 이런 그 문제의 인사가 1년이 넘도록 이 청와대에서 일을 할 수 있었었나.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장관을 무시로 만나고 장관을 만나자 그러면 장관이 무서워서 공포감에 밥도 사고 이런 관계가 됐나. 청와대하고 부처의 장관하고 메신저가 6급 수사관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왜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청와대는 그냥 개인 일탈입니다. 라고만 하고 이거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내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관영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특감반원은 어떤 지시를 받고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주제를 정해서 자신의 역량으로 첩보를 수집한다. 또 김 수사관의 출입처가 산업부와 과기정통부였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게 됐다. 이게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이야기예요. 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비서관이 사인을 해야 청와대의 공식 문서라고 하는데 청와대는 이 사인을 하는 비서관은 특감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무슨 일을 벌이는지에 대한 관심이나 이 제도적으로 틀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다는 문제인식이 없는 거예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박형철 비서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도 언론 보도에 난 박 비서관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의 문답 과정에 나온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김태우 행정요원의 부처 출입 부처를 몰랐다라고 보도가 났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부서가 이동되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몰랐다 이런 취지인 것이지 박 비서관이 그걸 몰랐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제가 먼저 대신해서 해명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비서관이 그 밑에 그 수사관이 하는 것을 정확히 몰랐든 뭐 어설프게 몰랐다는 표현을 하는 게 말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수석님은? 그 점은 제가 대신해서 정확히 발언하지 못한 점.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기자들과의 백브리핑 과정에서 약간의 착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질문하신 거 말씀드리면 장관을 특감 반원이 무시로 만난다. 매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봅니다. 김태우 행정요원 외에 그렇게 만난 경우는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태우 행정요원 경우 아까 임종석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좀 특이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임용 배경이나 1년 이상 근무한 배경은 제가 오전 오후에 한 2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이런 관리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새로 이제 공직 감찰반이 새로 만들어지고 반장도 새로 임명되었고 새로 반원들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사전 사후 내부 점검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제가 책임지고 그 점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철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오늘 운영이 이를 지켜보면서 들은 소회가 저한테도 있는데요. 영화 사도에 보면 영조가 사도세자에 대해서 존재 자체가 영모라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조국 수석은 어떤 분들이나 어떤 세력에는 존재 자체가 영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소외를 제가 느꼈습니다. 자, 김태우 사건의 본질은 이 비리 경제인과 비위 공무원, 사사건건 발목 잡는 정치적 빅토 세력, 이 3자 유착해서 일으킨 3비 커넥션을 통한 적폐 세력의 반격이다 이렇게 제가 오전에 규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이 김태우 개인의 비위 사건으로 한정해서 보지 않으시기를 제가 주문드립니다. 그보다 훨씬 큰 사건이고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핵심을 짚고 있는 사안이다고 저는 봅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긴 합니다만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른바 3B 커넥션의 실체가 저는 규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최두영이라는 사람이 있죠. 스폰서 기업인입니다. 이분이 김태우에게 제공한 금전적 혜택이든 향응이든 어떤 걸 줬는지를 밝혀내야 될 것이고, 이분이 과거 로비를 일으켜서 유죄 판결 받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조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계, 정계, 대체로 이런 분들은 경험적으로 비춰볼 때는 관계나 정계에 광범위한 로비를 했을 것으로 저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실체도 저는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지난 정부 특감반에게 어떻게 로비했는지는 저는 유심히 좀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김태우가 대검 감찰 활동 시작 직후에 첫 번째 언론 폭로를 하기 전까지 2주간의 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동안 뭘 했는지, 어떤 구명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했는지, 누구와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3B 이 커넥션의 실체를 드러내는 게 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 사건이 99년에 있었던 온로비 사건과 아주 흡사합니다. 온로비 사건이 99년 5월에 있었는데요. 비리 기업인의 부인, 누군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부인이 구명을 시도하기 위해서 언론에 투서를 날립니다. 이 투서 때문에 시작된 사건이 장장 7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99년 5월이면 YS 정부, 한나라당 정부가 나라 살림 거들내서 IMF 초래한 거 아닙니까? 그 IMF 초래한 국난 사태를 어느 정도 수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남북 관계도 개선하는 쪽으로 가던 큰 흐름이 이 사건을 계기로 막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7개월 만에 어떤 데이터를 보면 63%에서 46%로 급전직하 떨어집니다. 이처럼 온로비 사건을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건은 무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뭔가 비리를 숨기기 위한 무고에서 시작됐습니다만 이것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청와대 대응이나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지 감성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안 했는데 억울하다 이렇게 접근하면 사태의 본질을 짚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온로비 사건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기억하시죠? 밝혀진 거라고는 앙드레 김의 본명이 뭔지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다 무죄 났습니다. 유죄 받은 거는 거짓말한 것 때문에 유죄지 로비에 관련해서는 다 무죄 났습니다. 그야말로 별거 아닌 것들이 정권을 무너뜨린 저는 사례라고 봅니다.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감정적 대응하지 마시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차분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적폐나 구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조국 수석이 이 세 가지 대역죄를 범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죄를 사하는 길은요, 결백하다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 개혁을 성공시키는 거고요, 민생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폼 잡으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3B 커넥션 정치 공세, 적폐의 반격이 왜 이루어지느냐, 이유가 뭐냐, 국정과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에너지 낭비하고 전열을 흐트러 놓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갈 길 못하게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본질이 그거라면 개혁을 성공하는. 네, 짧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8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약속했지 않습니까? 193.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8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이고, 간사들 간에 합의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넘었어요. 빨리 갔다 와서 하시죠.